판사들을 깨끗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재판에 관여도 하지 않는 다만 주심을 볼 뿐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가관입니다.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만약에 무죄가 되면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도 되고, 유죄가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은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법과 원칙을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지자가, 민주당 지자가 얘기합니다. 내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란! 어떻게 내란입니까? 판결 받았습니까? 대통령, 전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 여러분들, 헌법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통치권입니다. 그 통치권이 잘 되었느냐, 제대로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거는 논의를 합시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판결도 나지 않은 대통령의 비상통치권을 내란이라고 그러면 헌법에서 비상계엄권은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란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왕이 내란을 일으켰다, 왕이 입정문을 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에 아직도 내란을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나라를 위증으로 만들고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이 무엇입니까? 국가 질서를 흔들고 예산을 통제하고 사랑함을 없는 장차관을 무더기로 탄핵 또 탄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누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내란은 우리 선거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시다. 맞습니까? 자, 동탄시민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6월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페이지, 오늘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동탄이 중심을 잡으면 경기도가 바뀝니다. 경기도는 이 나라 성부의 최대 성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동탄 시민이 바뀌면 우리 대통령이 바뀝니다. 자, 점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다 함께 받아서 지지율 상승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잠시 후 김문수 후보께서 돌아오시면, 이 자리에 도착하시면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환영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오십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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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침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산불은 안 나겠죠? 하여튼 비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우리 누님도 와 계시네. 우리 누님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탄 시민 여러분들 요즘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지난번에는 이 화성이 정말 경기도에서도 가장 넓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도 약 한 1.4배의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국화도부터 섬도 있고 또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데 화성은 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동탄 1, 2 신도시 1000만 평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입니다. 분당의 약 2배, 분당의 2배, 일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도시인데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울 출퇴근하는 이 동탄 신도시 여기 물론 삼성전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기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 이 내부에 일자리가 많이 있도록 한미약품의 연구소라든지 이 안에 볼보 이런 외투단지를 제가 조성을 해서 외국 기업을 여기 많이 유치했는데 이 동탄 신도시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주택을 짓고 공장을 밀어낸다 그래서 그럼 일자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싸워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 단지 볼보나 이런 외국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약품의 여기 연구소 같은 경우 그리고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신도시도 당시에 주택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고덕신도시를 했는데 거기에도 전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120만 평을 땅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농지나 이런 거 전용하려면 농림부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린벨트 부분은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군사시설 옆에 있으면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 하려면 도장을 100개 이상 찍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유치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제가 도지사 8년 했는데 6년을 들여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신도시가 생기면은 신도시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서울 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가 경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 주차장을 고속도로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2층 일본처럼 2층 고속도로를 놓자 그러는데 2층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 세우는데 4년 5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김대호 우리 양양자 의원도 양양자 의원도 여기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양양자 의원 아시죠? 삼성전자. 예. 광주 상고를 예상을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밑에서 그냥 연구 보조하시다가 독학과 또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집념을 가지고 나중에 삼성전자 상무까지 하셨죠. 상무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다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같이 도전해서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저를 밀어주고 계십니다만은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양양자 우리 선거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김대호 박사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경기도 있을 때 제가 하는 교통정책 특히 이 GTX부터 도로, 고속도로 이 경기도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맡아서 책임졌던 김대호 지금 우리 당시 경기도의 이 교통 부분의 책임자시고 지금은 우리 정책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정책단장. 김대호 단장이 구체적인 것을 발표를 또 이따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있는 이 순환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도 아시죠? 그런 순환도로를 6개를 만들어 가지고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그래서 경기도 전체와 인천, 서울 이 사이를 전부 다 순환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성에서도 저 서쪽 같으면은 바로 서해안 쪽에 있는 화성시에서도 서해안 쪽이 교통이 안 좋고 또 평택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당진 이 서해대교 건너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를 더 뚫고 철도도 더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 교통오지 전체를 연결해주는 순환고속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공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통 전문가 또 도시계획 전문가 철도 전문가 도로 전문가 터널 전문가 이 교각 이 고속도로 세운 데는 이 다리를 높은 다리로 교각 전문가 이런 모든 이 전기 통신 그리고 차량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 우리나라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와 철도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터널 파고 이런 거 이 밑에도 지하 50m 이하로 내려가서 GTX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전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 또 연구 기술진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데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전부 놀랍니다. 자,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 2, 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을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합니다.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뚫어서 지하로 집어넣고 기능을 또 보강하고 신규 새로운 축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1축 수도권 1축합니다. 1축이 여기 지금 하시는 요게 1축입니다. 서울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1축. 1축은 서울 내부 순환도로 서울 가보시면 내부 순환도로가 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 순환도로 고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밖에 또 차량이 다니는데 별로 어려움이 않습니다. 2축 가봅시다. 예, 2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변 북로를 지하화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렇게 연결을 해서 강변 북로를 지하화하고 1순환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 아시는 순환하고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3축은 신설을 하겠습니다. 3축 한번 보시죠. 예, 3축은 이렇게 신설합니다. 저렇게 3축 신설을 위해서 서울 강남 순환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4축 보완을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정체를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하화하겠다. 그 다음에 5축입니다. 5축 신설을 위해서 수도권 중순환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1, 2순환 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축 수도권 중순환 고속도로 신설 요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중순환도로 현재 제1순환 고속도로 어디입니까? 뭐죠? 그 바로 바깥으로
중순환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육축 보완을 위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추진했어요. 제2순환. 이건 아주 훨씬 넓은데 제2순환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김대호 박사가 설명하세요. 2순환. 예, 제2순환 고속도로는 현재 263km 중 한 70%는 완공돼서 2032년이면 인천 경기도를 순환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의 평균 지금 통행 속도가 낮은 곳은 특히 우리 부천 중동이 40km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한 8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순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노선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주면은 원래 막히던데도 뻥 뚫리고 새로 생긴 것도 뻥 뚫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뻥 뚫리는 그런 교통 상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보완 설명하시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이징에 가보시면 순환고속도로가 7개가 있습니다. 거의 2200만 명인데 우리 서울은 수도권이 2600만 명인데 지금 순환도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육순환도로 개통이 되면 수도권 교통은 뻥 뚫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이 동탄에 사시면은 동탄이 부족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러냐 하면은 그동안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도 철도도 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자꾸 짓자고 그러고 또 도로 뚫는 사람은 도로만 자꾸 하자고 그러고 철도하는 사람은 철도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와 철도와 집 이 모두가 다 연결되게 종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 행정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토록 하고 오늘 마침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질문 있으신 분들 나중에 또 질문하시고요. 지금 이 우리 도로와 철도 부분은 제가 처음 발표하니까 GTX 처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안 된다. 땅을 그리 뚫으면은 그 공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안에서 발생하는 차량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이 세계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또 터널 뚫는 것도 1등이고 또 이런 공기 정정하는 공기 정정 기술이나 환경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의 차량 기술, 철도의 또 이 궤도, 철로를 까는 궤도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만들고 또 신호, 이제 차가 충돌하지 않게 미리 자동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신호 기술 이런 부분에서 모두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과학 기술자들이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 있고요. 농업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 화성도 농업이 많습니다. 포도라든지 굉장히 농업이 많은데 이 농업 부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고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심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공직선거법을 고쳐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그 공직선거법에서 빼버리더라고요. 처벌을 아마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1, 2, 3심에서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가 판결이 나기 직전인데 법을 바꿔서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 자체를 없애버려요.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나경원 의원님이 판사 출신인 거 아시죠? 나경원은 판사 출신인데 이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GTX 공약 잘 들으셨죠? 정말 일하는 후보하고 퍼주는 후보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맞죠? 이 GTX를 전국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 얘기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죄 안 진 걸로 하려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한마디로 이 행위 태양을 바꿔갖고요, 자기가 절대 이걸로 처벌받지 않는 이 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처벌 근거 삭제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했느냐, 본인 재판은 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정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했느냐, 지금 대법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제도 깨끗한 법정, 깨끗한 법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본인 바람 문 닫으면서 마이크 안 돼요. 깨끗한 이게 다 저기로 가셔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기자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나 페이스북에 다 쓴 건데, 깨끗한 법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냐,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판사들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군부 독재 정권도 이렇게 이런 것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이 법원을 마음대로 해서 본인들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하겠다는 건데, 검찰을 무력화한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이게 법원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붕괴시키겠다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는 반드시 헌법을 지키는 그런 선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훌륭해서도이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